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 살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문화정책연구와 세종 지역학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재민입니다. 프랑스어로 거실을 뜻하는 살롱은 이제 18세기 시인, 예술 애호가들이 모여서 작품을 감상하거나 예술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살롱은 무엇일까요? 세종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신생도시로서 많은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는 우리의 도시, 행정, 교통,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민의 정책살롱은 세종시 또는 주변에 위치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나타나는 연구자료를 시민들에게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는 살롱과 같은 편안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모시고 이 연구의 시작과 동기, 내용과 맥락, 가치와 의미 등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 세종연구원 문화정책연구와 지역학 연구를 담당하는 이재민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초대 손님이신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께 박사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한 10년 됐는데 2014년부터 쭉 세종에 위치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연구원에 계시는 홍사흠 박사님께서 오늘 정책살롱에 찾아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살롱에서 알려드릴 연구 주제가 무엇인가요? 제가 2022년도에 수행했던 연구인데요. 제목은 지역의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소득 수준에 따라 사람들이 사는 것이 분리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달, 펜트하우스 이렇게 옛날 드라마 제목 같은데 서울의 달은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1994년도에 나왔던 드라마였고요. 당대 최고 스타였던 한석규, 최민식, 최시라 이런 배우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서울의 달동네를 배경으로 이제 성공하는 그런 소시민의 삶을 그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주단태 역으로 나왔던 이제 엄기준 배우가 참 기억이 남습니다. 욕하면서 본다는 그런 드라마였죠. 네. 네. 아주 많은 화제성을 몰고 왔던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연구 주제는 두 편의 드라마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지역의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특성과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 같은데요. 이 연구의 책임자이신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득에 따라서 사는 지역이 정해진다는 것은 사실 학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통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의 단면과 그 변화를 연구적 관점에서 좀 측정을 하고 그 자취를 한번 돌아보고 싶었는데, 특히 이걸 하려면 저는 사실 정량적인 숫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자료가 이렇게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특이하게 사실 저 연구원에서 이례적이긴 한데 TV 드라마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80년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들으시는 시청자 중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 드라마 소재에는 보면 달동네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면 이제 큰 한옥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거죠.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신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거기에서 뭔가 희망을 꿈꾸는 그런 형태가 드라마에 많이 그려졌고, 드라마에 그려졌다는 건 그 당시 사회생활 아주 바로 직설적으로 그 당시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90년대 오면은 이런 달동네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등장하긴 하지만 약간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동네가 더 이상 희망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아파트라든지 더 발전된 동네로 이사가지 못하고 남겨진 도시 빈민이나 저소득층들이 모여 사는 공간으로 조금은 이제 그 인식이 부정적으로 90년대 그려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의 달이란 제가 이제 연구의 제목으로 썼지만 서울의 달에서 보면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제비족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좀 우울하게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달동네가 묘사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80년대 90년대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못 사는 사람들이 뭔가 도시의 다른 쪽에서 빈민촌을 만들어 살아가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고 관찰이 됐고 그게 드라마에 나타났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양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냐, 저는 이제 그렇게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특히 2005년 10년 이후 최근까지는 오히려 못 사는 사람이나 달동네가 따로 모여 사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시에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리보다는 잘 사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일반 사람들에서 자기들을 분리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드라마에 나타났던 것들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아예 그 건물 하나에 이제 상류층들이 모여 살기도 하고 네네. 또 유명한 그 입시를 다룬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면 아예 맞습니다. 그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을을 따로 만들어서 대학 교수나 뭐 의사나 이런 또 자녀들한테 그런 지위를 이제 교육을 통해서 물려주는 그런 걸 그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TV 드라마를 통해 보면 이렇게 8, 90년대에는 저소득층 분리해서 지금은 고소득층 분리로 이게 연결이 됐다. 이게 이제 제 주된 이 연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뭐 네.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진위계수라든지 그리고 거주리 분리를 측정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파악을 해봤고 약간 저희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통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제 빈민층과 고소득층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분리를 세로 축으로 하고 소득 수준을 이제 이 가로축으로 하면 이렇게 U자 형태를 그리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저소득층의 분리는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파트도 짓고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다 이제 공평하게 좀 섞여 사는 것 같은데 선명하게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건 고소득층의 분리가 네. 아주 선명하게 강조가 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래프가 그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실증적으로 제가 이제 숫자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역시 지금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물론 당연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달라지고 싶고 자기의 선택이고 그건 뭐 시장 경제에 있는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 이른바 최근에 이제 자기들만의 성을 짓고 살고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 고득층이 모여 사는 경우에는 누구나 다 누려야 되는 그런 도시 어메니티나 그런 자원에 대해서 독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강을 못 보거나 그리고 네. 강을 가기 위해서는 그 단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못 통과해서 옆으로 우회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또 강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아파트가 가로막혀서 남산이라든지 이런 산을 못 보고 이렇게 사실 누구나 다 누려야 되는 자원들인데 네. 그들이 그렇게 성을 만들고 딴 사람들을 배척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 큰 건 아예 남겨진 사람들이나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사는 곳에 따라서 자기 삶이 결정돼 버리는 수준까지 좀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아마 이제 그런 쪽에 경종도 좀 울리고자 본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지역의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특성과 변화라는 연구 내용을 말씀해 주신 홍사은 박사님이셨습니다. 바로 박사님과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이 연구가 시작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그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되게 큰 화두이자 그런 주제로 네. 학계에서 대두가 됐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거주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역시도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관심은 있었던 주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 도시를 한 학자들에게 네. 특히 뉴스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또는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공간적인 문제를 이슈화를 안 시키더라고요. 잘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네. 그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것들 할 때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한번 드라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자. 이게 좀 컸던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천에서 용난단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나.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개천에서 용난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지 못했던 점을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진 자들이 더 쉽고 윤택하게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던 측면에서 박사님의 연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소득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우리 청취자께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주지 분리라는 개념은 저도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거주지 분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이 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연구 내용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제 주택이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싼 집도 있고 맞습니다. 비싼 집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서 사거나 혹은 이제 뭐 월세나 전세를 얻을 만한 능력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이하죠. 그래서 당연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현상일 수 있고 사실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좀 특수적으로 우리가 바라봤던 동네들이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가 네. 거기는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저렴했고 그만큼 도시가
좀 깨끗하지 않았죠. 이제 네네. 하수도 같은 것도 없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삶으로써 또 점점 배제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어떤 기회라든지 정보도 아무래도 늦게 전달이 되고 이건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발생했던 건데요. 이렇게 발생이 됐었고 최근에 또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 사는 거죠.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터전을 잡고 경치가 좋은 거나 뷰가 좋은 것이나 혹은 편리한 곳. 특히 더 웃긴 건 우리나라를 보면 서울에 보면은 지하철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는 거고 고소득층들은 사실은 자가용을 타는 게 맞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 지하철역이 뚫린거나 혹은 여기 들어선 걸 보면 잘 사는 동네가 제일 먼저 뚫렸습니다. 네. 예, 강남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지하철이 가장 많이 뚫렸고요. 네네.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누구나 누려야 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독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필요한 어려움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성이나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TV 드라마를 통해서 거주지 분리와 변천을 얘기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로 실증적인 연구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실증적인 연구에서 드라마를 이론적 논의로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서울의 달과 펜트하우스를 선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나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고 이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약간 사실 드라마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면 네. 그 연구 심의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들을 풀어내가는 것들은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제 비판이 계속 존재하는데 일단 드라마를 활용한 건 소설이나 타 텍스트에 비해서 드라마가 가장 즉각적이었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80년대부터는 좀 더 즉각적으로 드라마가 제작이 될 수 있었어요. 네네. 물론 선동적인 측면도 있지만 70년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즉각적으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드라마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 드라마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선정을 했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뭐 약간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 드라마 자체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장면들을 토대로 해서 80년대 이렇게 그려졌고 90년대 이렇게 그려졌고 최근에 이렇게 그려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네. 스토리텔링을 한 겁니다. 네네. 아주 재밌는 연구를 해주셨네요. 소득 진위 계수가 어쨌든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한 것이고 0에 가까우면 평등하다는 그 진위 계수를 얘기하는데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이제 평등 소득 진위 계수가 2021년도에 전국구 평균 소득 진위 계수가 2027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네네. 막 뉴스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혹은 이렇게 처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소득 진위 계수 자체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산층이 좀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아예 극빈층의 소득 수준이 약간씩 올라가면 네. 이렇게 잡힐 수가 있죠. 아. 다만 여전히 요지부동한 건 이제 네. 최상위 계층은 공고하게 네.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음. 근데 문제는 진위 계수는 악화되지도 않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개선이 됐는데 네. 이거랑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면 거주지 분리 있잖아요. 네네. 거주지 분리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로 더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살려는 것들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 네네. 네, 그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에 비해서 광역시가 소득 불평등이 높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라고 보실까요? 당연히 이제 도시에서는 네. 다양한 소득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광역도라든지 이제 농촌 지역이 들어가게 되면요. 네네. 일단은 자료적으로는 소득 자체가 안 잡히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빠지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네. 잡히는 분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도시 지역은 아주 저임금의 이제 그런 노동자들부터 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임금을 가지신 분들까지도 다 데이터베이스에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네네. 구입한 데이터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보면 도시일수록 광역시일수록 소득 불평등 수준이 좀 높게 네. 관측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주지 분리 지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2017년도에 비해 2021년이 증가를 했고 이제 전반적인 소득 진위 계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득 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택지 개발 아파트를 지은 것이죠. 네. 특히나 이제 서울도 그렇고 신규 주택 단지를 뭔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나라에서 지을 때는 네. 아파트 가격을 내리려고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짓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럼 당연히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탈해서 이제 네. 새로 짓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경우. 네네.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살아서 뭐 교외 지역이나 이렇게 이제 펜트하우스 이런 거 짓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네. 혹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재개발해서 이제 바꿨잖아요. 네, 고층으로 이렇게 그럴 경우에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게 시군 단위로 보면 저희가 세종에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최근에 이게 나타났던 게 세종시입니다. 아, 네, 네. 이게 여기 이제 행복도시랑 조치원이 있는데 그렇죠. 구도심에 비해서 행복도시에 신규 아파트들을 막 공급하고 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이 이쪽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공간 분리의 변화를 보면 세종시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종시 안에서도의 그런 거주지 분리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연구 자료에 보시면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사이가 정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 수준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띠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육 수준 자체가 저도 이게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네. 예, 이게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건 그 거주지 분리에 주는 영향이 좀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이 좀 있을수록 네네. 그들은 오히려 좀 더 이렇게 평평하게 섞여 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삐쭉 모여 사는 거는 교육 수준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지 소득 자체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 따로 사는 것 같고요. 네.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이렇게 섞여 사는 네네. 그런 경향이 높은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교육 수준을 대학으로 했는데 네네. 요즘은 대학 진학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혹은 네. 해외에서는 대학 진학 자체가 되게 교육 수준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 수준 자체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은 요즘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해석에 좀 유의가 필요한데 아무튼 저도 요거는 조금 그렇게 확실하게 딱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연구에서도 거주지 분리 현상은 소득 불평등과 불평등 심화의 함수를 보여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이 현상을 과연 공공의 영역에 정책으로 막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민간으로 맡기는 게 좋은지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불평등이나 혹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달라지는 것 자체를 막 터부시해서 수정해야 된다. 네. 정책을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좀 과격한 얘기고 그쵸.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네. 않다고 보고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또 저희가 주택 공가 이론이라고 해서 새 아파트를 지으면 부자들이 글로 옮기고 네. 또 그 아파트로 그 밑에 계층이 들어가고 이래서 결국엔 전반적으로 주거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누려야 되는 도시 어메니티를 네. 특정 고소득층의 마을이라든지 그런 집단들이 너무 많이 과점하고 독점해서 이렇게 향유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이제 거기를 못 가거나 혹은 그 어메니티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면 네. 그것들은 충분히 개입을 하고 때로는 시정도 하고 혹은 필요하면 비용도 지불하게 해야죠. 네네. 여기서 이렇게 사시거나 혹은 당신 마을을 만드실 거면 개발 부담금 더 낸다든지 이런 형태의 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연구와 관련해서 향후 우리는 정책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후속 연구를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정책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요 과제 자체도 저희가 이제 기초 연구를 제가 수행을 네. 했고요. 이렇게 정책을 알고 뭔가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국책 연구기관에서 하지만 동시에 그걸 풍성하게 제안하고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현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냉철하게.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거를 읍면동 단위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게 네. 아니라 더 좀 해볼 수 있으면 우리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를 이제 뭐 옆에 임대 단지랑 일반 단지를 지을 때 어떻게 문제가 생기 이런 것들 저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것들까지 해서 더 좀 마이크로한 스케일에서 음.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를 볼 필요도 있고 네네. 또 어떤 소득의 소스가 뭔지 네. 이게 그 자산으로 받는 소득인지 아니면 일해서 받는 소득인지에 따라서 네네. 다르고 또 부모의 소득을 이전받은 것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렇죠.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할 것들은.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감을 듣기 전에 신청곡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신청해 주실까요? 아, 네. 아무리 계절이 좀 그렇다 보니까 네네. 정인이 부른 장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장마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보내줄게 네가 지치지 않게
우리랑 울타리 밖에 나를 떠나면 두 번 다시 내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 알면서도 널 붙잡을 수가 없는 바보 같은 내가 화가 나.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없는 장마의 시작이었나 봐. 이 비가 멈추지 않아. 기다릴게. 오지 않겠지만 너 babe. 기다릴게. 네가 잊혀질 때까지 너는 내게로 두 번 다시 내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 알면서도 너 하나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내가 화가 나.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없는 장마의 시작이었나 봐.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이 비가 멈추질 않아. 빗물이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없는 시작이었나 봐. 시작이었나 봐. 이 비가 멈추지 않아.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그땐 널 보내지 않아. 지금까지 홍사원 박사님께서 신청해주신 정인이 부른 장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방송의 두 번째 게스트십니다. 오늘 방송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청취자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자로서 이제 가장 큰 기쁨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수행할 때가 가장 큰 기쁨이고, 또 하나의 큰 기쁨은 이렇게 수행된 연구의 내용들을 다양한 통로나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알릴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고요. 특히 뭐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한 곳이랑 저희 연구원이랑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어렵지 네. 않게 이제 쉽게 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흥미로운 시간들이었고, 특히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저희 연구원에 수행하고 있는 기본 과제 보고서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요약본도 있고요. 그리고 네. 점점 저희도 추세가 전문가들만 보는 그렇게 어렵게 그렇죠. 접근하지 않고 네. 최대한 일반 국민들 뭐 누구나 이렇게 좀 다 접근할 수 있게끔 네. 하고 내용도 이렇게 쉽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공부도 많이 되시고 또 재미도 나름 있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저희 국토연구원의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연구원에서 수행된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역의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라는 연구 주제에 관한 홍사원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건전하면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균형에 의한 격차, 거주지 분리에 따른 구별짓기 현상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에 관한 연구는 이제 홍사원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바쁜 상황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연해 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이재민의 정책살롱은 2주 뒤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동훈 박사님의 연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98.9MHz 세종 FM 이재민의 정책살롱 진행자, 저는 세종연구실에서 문화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이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